보통 이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잡을 생각하면은 네. 배달이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좀 다르게 개념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적고 고수익을 내야겠다. 1시간 반 일하고 10만 원 받는다? 저는 무조건 달려간다. 왜냐면 페이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다 들으면 가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이 하는 일 중에서 네. 젊은 사람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름남아. 안녕하세요. 침대 청소랑 소파 청소하고 있는 BDJ라고 합니다. BDJ가 무슨 뜻이죠 혹시? 보기 드문 젊은이라고 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 33살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이제 침대 청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물 소파 네.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줌이나 토사물, 특수 오염이 있을 때 그거를 또 이제 세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 4년 했고 이제 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5년 차. 네. 그럼 이제 어떤 계기로 일을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네. 월급만으로는 사실상 좀 부족함이 느껴가지고 아 지금 직장 다니고 계세요? 네네 다른 좀 부수적인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해서 네. 수익을 좀 창출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궁금한 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부업이라고 하면은 직장 다니면서 하는 부업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시는 게 부업으로 가능한지. 저는 일단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네. 8시간씩 근무하다 보니까 오전 일찍 나가서 오후에 시간이 공백이 있고 네. 오후에 출근하면 오전에 아. 이제 오후 2시까지 공백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야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고 일어나서 12시부터 저녁까지는 또 공백이 있어가지고 네네. 활용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 지금 소파, 침대 이 일정을 잡으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근무면은 오후에 시간이 비니까 네, 그 주는 오후에 스케줄을 잡고 네, 맞습니다. 오후 근무일 때는 오전에 비니까 네. 오전에 스케줄을 잡고. 네, 고객은 이제 저랑 일단은 예약을 통해서 네. 이제 스케줄을 조율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예약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대부분 고객님이 이제 오전에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오전에 스케줄이 잡히는 줄 알고 네. 오후에 다 잡아주십니다. 그럼 지금 이 부업으로 하시는 일에서 좀 한 월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월 순이익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네. 지금 이게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월로 잡았을 때? 50에서 60시간. 저희가 네. 제일 평균적인 네. 침대 이제 네. 세탁으로 치면은 이제 건당 10만 원이거든요. 두 개를 하면 20만 원이에요. 한 집당 10만 원. 네. 두 개 하면은 네. 20만 원. 20만 원. 그게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4시간? 아, 한 이동시간 집당? 포함해서 건당 한 1시간 반 보면 돼요. 적응됐을 때 시공비 자체가 그래도 좀 높이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월급으로 받으시는 돈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연봉으로 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네. 시간 대비로 봤을 때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네. 지금 이렇게 부업으로 지금 이렇게 침대 청소, 소파 청소 하시는 게 시간 대비 수익이 훨씬 더 훨씬 높죠. 높죠. 네. 그래서 저는 잔업은 안 합니다. 아, 그럼 직장은 딱 그냥 그 네. 정도까지만 하고 네네. 남은 시간은. 일절 잔업 안 합니다. 그럼 사실 이 정도면은 사실 전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제 아기가 둘 있고요. 가장의 무게로서 네네. 이제 이게 움직이는 게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이제 버리고 본업으로 이제 전향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네. 추가적인 수익으로 해서 이제 차츰차츰 천천히 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저는 맨 처음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막노동을 해도 네.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15만 원 버는데 네. 이걸 60시간이라는 게 6일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막노동을 해서 6일을 일했을 때 버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내가 60시간이라고 300을 버네? 이거 정말 부업으로 정말 괜찮다. 이런 계획을 딱 머릿속에 인식되는 순간 쭉 해야겠다. 사실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부업 열풍이에요. 보통 이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잡을 생각하면은 네. 배달이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좀 다르게 개념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적고 고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나가서 몇 시간을 내가 일해야 될지 모르고 네.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고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예약을 통해서 그 시간만 딱 일하면 그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네. 제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알려주려고 하세요. 밥그릇밖에. 그렇죠. 네. 그렇죠. 저로서도 지금 이제 누가 세제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안 알려주죠. 사실상 지금 울산에서도 저한테 처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못 알려주죠. 같은 지역은. 그렇죠. 나도 여기서 네, 맞아요. 수익 내야 네. 되는데. 네. 그럼 기술 습득 기간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오래 짧아도 걸리는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제 침대 진드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얼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소비자한테 가가지고 진드기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더 해주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아 전문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보다 번외적인 요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대로 사실 기술 습득은 어떻게 배웠다 쳤어요. 네. 사실 그 다음 문제가 남았거든요. 이거는 또 일을 확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업보다 확실히 좀 난이도가 높고 맞아요. 그걸 해냈을 때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대리운전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대리운전 센터에서 일 받아서 하는 거고 거의 다 뭐 쿠팡맨이든 뭐든 일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일을 받아서 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일단 저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 그리고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이 세 가지만 했습니다. 가장 효과 좋은 거는 블로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맘카페 위주로 좀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맘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입점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고객들이 현장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써주시면은 자발적으로 써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아, 그렇지. 감사하다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맘카페에 제 후기밖에 없더라고요. 아, 제 후기밖에 없고 네. 이 사장님 찐이다. 정말 친절하시고 감동받았다. 어. 이런 글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많이 문의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네. 젊은 사람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침대에 뭔가 이런 소파 청소하면 젊은 느낌이 좀 나서 네. 저는 사실 젊은 사람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거의 그럼 50대. 다 이제 아버지 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맘카페에도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게 네.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젊어서 그러지 않나. 왜냐면은 이 젊으면은 고객이 애기 오줌 쌌다 했을 때 제가 이걸 이제 공감해주고 애기 오줌 쌌구나 이런 부분. 그렇네. 그리고 또 이제 고객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응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열정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청소 의뢰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네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 거기 침대 청소죠? 이랬을 때, 예, 맞습니다. 어디시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다 떠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응대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이거 영업 90% 이상의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직군에 계신 분들이 네. 일을 하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를 네. 대충 받아. 맞아요. 지금 바빠서 그런데 뭐 문자로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청소 일이라는 게 이제 한 10%는 장비가 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20%는 수요가 들어와야 되니까 마케팅, 70%는 서비스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군대 딱 전역하고 삼성 제품 설치 기사랑 네.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업을 네. 한 1년간 했었거든요. 아. 네. 이거를 하려면은 무조건 수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CS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게 베이스가 깔려 네. 있으시구나. 그런 그래도 큰 회사에서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기술은 배워오면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특출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하게 네. 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외적으로 이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내가 친절하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삼성에서 네. 설치 기사로 들어가도 네. CS 교육을 일주일을.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울 건 뭔가요? 내 스스로 그러면 CS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리마인드 해야죠. 친절해야겠다. 혼자 말하는 연습하고. 저도 가끔씩 일하다가 너무 바쁘고 막 좀 지칠 때는 목소리가 안 좋게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지. 여보세요. 하면서 사람이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목소리 좀 간이게 내자. 젊게 내자. 그렇지. 그냥 그렇게 약간 계속. 상냥한 여자 네. 느낌처럼 내야 네. 돼. 그렇게 네, 맞아요. 고객님, 네, 맞아요. 고객님 네. 이런 식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CS가 안 된다면은 이런 서비스직은 종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고객이 이제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은 그거 고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거라. 고객님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좀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눈에 말하지만 젊은 사람이 뛰어들면 무조건 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전화를 받고 제 목소리 들려주는 순간 고객은 내 고객이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방문했을 때도 젊은데 딱 이렇게 머리 좀 깔끔하게 만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모자 안 씁니다. 절대 안 써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창업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시불로 사시게 되면은 한 800만 원. 토탈. 청소기 포함해서 이제 토탈로 이제 800만 원이고 차량은 빼고. 차량 빼고. 아. 예. 청소기를 이제 우리 휴대폰 사듯이 이제 할부로 사시게 되면은 초기 자본금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장비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네요. 그 청소기 하나가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좀 부업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교대 근무시니까 네. 조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냥 정상적으로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부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주요 고객층이 애기들이 등원하고 9시 반부터 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까지가 선호하는 시간대고요. 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맞아요.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부업으로 하기에 괜찮죠. 괜찮은 저녁에 술집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거나 네. 그리고 제 친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친구는 이제 자동차 딜러, 프리랜서입니다. 당직 빼고는 이제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야, 너 이거 하면서 해라 하면은 달에 너 이제 월급만큼은 나올 거다. 네네. 많이 안 해도. 네. 네. 지금 말해가지고. 잘하고 있으신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할 뿐이지. 원래는 제가 교대가 이제 3조 3교대였는데 네. 투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네. 근데 4조 3교대로 제가 이제 교대가 바뀌면서 네. 부업을 해야겠다 맘먹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4조 3교대 바뀐다니까 나도 나중에 이제 투잡해야지. 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막상 4조 3교대 바뀌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네. 이게 그러니까 투잡이라는 게 어떤 창업이든 투잡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해보고 이게 내가 안 맞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도전도 안 하면은 일단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자체가 상담이잖아요. 네. 손님이 없으면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자영업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들어올 때 상담하고 청소 들어올 때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시대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맞아요. 요즘은 진짜 이 하나의 직업으로 왜냐면 페이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더 들어오면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네. 1시간 반 일하고 10만 원 받는다? 저는 무조건 달려간다. 그리고 마진율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기름값이랑 세제 해봤자 뭐 5천 원도 안 쓰는데. 네. 근데 그럼 제가 여기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좀 제가 부업으로만 말씀드리니까 네. 부업으로만 해야 되는 업인가에 약간 틀에 박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본인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가정이 없거나 좀 이럴 게 네. 없는 사람이라면 전업으로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가정이 없고 네. 아기가 없고 하면은 도전해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아기들을 키워야 되고 가정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네.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네.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충분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초기에는 좀 이렇게 많은 수요가 안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받아본 손님은 네. 저만 찾아줍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이제 쌓이기까지가 한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방문한 곳이 많죠. 네. 그리고 제 휴대폰에 저장된 그 고객 전화번호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진짜 아직 좀 열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감히 예언을 하자면은 약간 블루오션의 냄새가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오줌을 아기가 이제 침대에 싸거나 네. 하시면은 이 침대 세탁이라는 개념을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중성이 확 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옷을 하루만 입어도 이제 빨잖아요. 네네. 근데 침대는 지금 3년, 4년, 5년도 안 빨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빨아야 된다 보거든요. 에어컨도 1년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 많아요. 냄새나서. 그러니까 솔직히 에어컨 청소 이런 것도 뭐 홈케어 이게 대중화가 된 지는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 홈케어 시장이 맞아요. 커지고 있죠. 엄청 뜨거워지고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게 네. 에어컨 청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침대, 소파 이런 거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걸 좀 이끄는 사람들이 좀 광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거 좀 총시장을 키우려면 좀 어떤 선두 기업이 마케팅을 잘 해서 뚫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 업종에 계신 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알리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이렇게 막 퍼져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그게 뭐 블로그라든지 이게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해. 에어컨도 솔직히 말하면은 거기서 이제 광고를 막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해야 그렇죠. 되는 것처럼 곰팡이 있는 거 보여주고 그죠. 막 속을 맞아요. 뜯은 거 보여주고 이런 것처럼 침대도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걸 좀 마케팅을 잘 네. 이야기를 엮어서 그렇게 해야지 해야죠. 이게 네. 시장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그 역할을 좀 하시는 성부자 역할이 좀 되면 어떨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좀 기술직 창업을 네. 꿈꾸는 분들께 좀 현실적인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보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몸 쓰는 일들이 옛날에는 정말 이제 낮은 일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받고 그리고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먼저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을 해봐야 내 적성이 맞는지 알 수 있고 도전하고 나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무조건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침대토피아 네. 앞으로도 진짜 멋진 브랜드가 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정!